자, 말문제도 출제를 많이 하니까 말문제도 대비 겸. 자, 보자. 자, 일단 가끔씩 우리가 자본에 같은 말을 지문에 던져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자본과 같은 말이다. 대비하시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자본이라는 건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게 자본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회계 처음 배우실 때 우리가 부채와 자본이 자금의 조달 원천이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부채는 남으로부터 조달한 거고. 그래서 부채를 뭐라고 하냐면 타인 자본이에요. 타인 자본. 남의 거다. 그죠? 근데 자본은 내 돈으로 조달한 거잖아요. 굳이 이제 회계 처음 배우실 때 따지면 내 돈으로 조달한 거니까 이건 타인 자본이 아니라 자기 자본이라 부르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이제 자본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주거잖아요, 주주거. 그래서 우리가 소유주 지분이다라고도 부르고요. 이건 잘 안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자본은 가장 많이 또 같은 말로 출제하는 게 순자산.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자산은 회계에서 뭐라고 해요? 총자산이에요, 총자산. 왜냐면 내가 만약에 은행에서 대출 끼고 사도 그 자산은 내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자산은 내 거니까 일단 총 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 중에서 남으로부터 조달한 걸 빼면 순수한 내 자산만 남는 거죠. 순수하게 내 돈 태운 것만. 그렇죠? 그래서 자본을 순자산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입니다. 암기.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자신하는 게 뭐냐면 자본은 총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는데 여기 개정 과목을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자고로 틀 잡고 외우셔야 틀 잡고. 그죠? 자, 복습해보면 우리가 자본은 총 5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크게는 2개로 분류가 돼요. 그게 주주와의 거래냐. 그걸 자본거래다라고 하면 다 나오는 용어 지문에. 예. 주주와의 거래를 자본거래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주와의 거래가 아닌 걸 우리가 손익거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2개 정리. 네. 자, 그리고 다시 우리가 주주와의 거래인 자본거래는 3개로 나뉘어요. 첫 번째가 자본금. 네, 자고로 자본금은 여러분들 그냥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법에서 자본금을 규정해 놓기 때문에 이건 이해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본을 어려워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상법에서 회계에서 상법에 있는 자본을 그대로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오니까 상법을 모르면 이걸 이해 못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건 당연한 거야. 여러분들이. 내가 상법을 배워야 돼. 자본을 하시려면. 근데 내가 자본 공부하려고 상법을 배우면 이상하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몇 페이지 하기 위해서 900페이지짜리 해야 돼.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실 건 외우자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자본금이라는 건 우리가 법에서 정했는데 이 법이 상법이에요. 상법에서 자본금을 정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본금은 반드시 뭐 써요? 그렇죠. 액면금액 쓴다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한 주당 액면금액 쓰는데 꼭 액면금액 쓴다라는 걸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본 잉여금은 요겁니다. 주주와의 거래에서 우리가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잉여금은 이익이 누적되어 있는 게 잉여금입니다. 이익이 누적되어 있는 거 잉여금. 아셨죠? 누적되어 있는 건데 이게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이 누적되어 있는 게 자본잉여금이에요. 주주와의 거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이 뭐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 맞죠? 그 다음에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맞죠? 그래서 틀 잡고 외우시기. 그냥 계정과 하나씩 다 외우지 말고. 맞죠? 그래서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 본 계정 과목은 자본잉여금이다. 그 뜻이에요, 이거. 그죠? 자, 그 다음에 자본 조정은 그냥 주주와의 거래인데 기타다라고 생각해서 나머지. 진짜 이래요. 뭐냐면, 주주와의 거래는 맞습니다. 여기 있죠. 자본 거래에 해당하나, 여기 돼 있어요.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이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1. 뭐냐면, 일단, 주주와의 거래는 맞는데, 이게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으면 그냥 자본조정이다가 그냥 자본조정이 애들 계정과의 성격이에요. 첫 번째. 그 다음에 2. 임시적인 성격일 때. 주주와의 거래인데, 이게 임시적인 성격이면 주로 자본조정으로 갑니다. 이렇게 두 개요. 반드시 잘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 우리가 손익거래는 두 가지입니다. 이게 실현된 거냐, 아니면 실현되지 않은 거냐. 맞죠? 그래서 우리가 미실현된 손익은 계속 우리가 누적되다 보니까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게 우리가 미실현됐다 그 뜻이에요. 기타 포괄이요. 자, 그래서 여기 있죠. 미실현 손익이 어디로 가냐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갔다가 나중에 실현되면 이제는 우리가 그죠? 우리가 실현되면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을 거쳐서 이익잉여금 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얘는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이 쌓인 게 아니겠죠? 이건 주주와의 거래가 아닌 거래에서 이익이 쌓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기업의 영업활동에 의해서 축적된 이익이니까 주주와의 거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누적되어 있는 게 이익잉여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기순이익은 다음 연도로 2월이 안 돼요. 이익은 여러분들 금년도 개념이지 2월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배당의 재원은 이익 가지고 배당 주잖아요. 정확하게는 이익이 쌓여져 있는 거 가지고 배당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올해 적자가 낮다. 우리 회사가 적자가 올해 낮다라고 하더라도 배당 줄 수 있어요. 왜? 만약에 우리 회사가 100억이 쌓여져 있어. 근데 올해 적자를 10억 본 거야. 그래도 90억은 아직 고가는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배당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익하고 이익잉여금은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익이 누적되어 있는 것, 즉 과거서 1기서부터 지금까지의 당기순이익의 누적이 이익잉여금인 거고, 맞죠? 그냥 이익은 금년도만 얘기하는 거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게 이익잉여금은 당기순이익이 최종적으로 이익잉여금으로 간다라는 거, 2월 되는 거. 알죠? 여기 화면 보세요. 뭐 이런 거 굳이 모르셔도 되긴 하는데 자, 이 회사 보시면 단기수 많구나. 이 회사 보시면 단기순이익이 505억이잖아요. 올해만 번 거야. 올해만 이익 505억. 근데 여기 보시면 아이고야. 505억인데 여기 보시면 이 회사의 이익잉여금 여기 4,024억이잖아요. 이익잉여금은 이익이 쌓여져 있는 거고, 요건 다른 말, 이익하고 이익잉여금 다른 말이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아무튼 그렇다고. 이익은 2월이 안 되고, 이익잉여금 2월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회계에서 꽤 중요해요. 우리가 이익은 이익잉여금으로 나중에 간다. 그죠? 자, 넘어가고요.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뭐 해야 되나?